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방송작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우울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뭐 공감한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서 이제 오늘은 방송작가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사회적인 파급력이에요. 이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썼어요. 그러면 진짜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한 1만 부 이상 팔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런데 내가 방송으로 글을 썼어요. 그러면 이거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듣고 보는 거예요. 엄청난 뿌듯함이 있고 또 반면에 책임감이 따르는 것인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뭐 사회적 정의 구현까지는 거창하게 아닐지라도 좀 소소하게 또 조금은 크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, 내가 이 사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의학 다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 치료를 받기 힘든, 치과 치료를 받기 힘든 분들에게 무료로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. 제가 맡게 되었던 분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이가 4명이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20대 여성이었어요. 근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가 다 빠진 거예요. 그래서 9개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몇 년 동안을 그 식사를 거의 못하고 우유나 죽, 뭐 주스 이런 걸로만 연명을 해오셨다는 거예요. 마지막에 이제 그 이 9개 임플란트를 다 한 다음에서야 처음으로 그분께서 웃음을 보이셨어요. 너무 감동해서 그때 막 펑펑 울었어요.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나 많은 짐이 이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, 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었는데, 어쨌든 이렇게 방송으로 인연이 닿아서 이분이 그래도 용기를 갖고 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었어요.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아성애자 범죄자를 잡은 적도 있어요. 이게 이제 그 아침 프로그램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워낙 아이템을 많이 찾아요. 뭐 아이템 전쟁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아이템을 찾다가 한 카페에 들어가게 됐는데 유독 그 어린 아이들 있죠. 그런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만 모아서 카페에 올리고 회원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.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근데 이게 뭐 어떤 단서가 없잖아요. 이 사진들만 모아져 있다는 것 뿐이지. 그래서 사진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찍힌 사진 뒤에 유치원 간판이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유치원에 연락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렸고, 그 다음에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. 이 카페 운영자를. 그것도 이 카페에 있는 사진들을 막 죄다 뒤지다 보니까 그 어떤 현수막이 백으로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범인까지 잡아서 경찰에 넘겼었던 그런 또 사연이 있었어요. 또 반면에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다가 협박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. 이거는 사실 좀 단점이기는 하죠. 어쨌든 내 정보나 이런 게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고, 한동안 그래서 외출도 잘 안 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. 그래서 뭐 큰 일 없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런 위협에 처할 수도 있기는 해요. 좀 더 나은 세상,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과 또 이 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얇고 넓은 지식의 축적인데요. 이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만은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. 뭐 패션 프로그램 할 때는 진짜 뭐 온갖 패션 용어나 뭐 역사 같은 거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, 또 뭐 음악 프로그램 하면은 뭐 아이돌 진짜 빠삭하게 다 알게 되고,
뭐 시사 프로그램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사 정보에 대해서 능하게 되고, 꼭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저 예전에 그 라시반이라는 남성 속옷 광고 콘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그 기능을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남자의 생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. 그래서 막 그쪽에서 자료를 엄청 주더라고요, 회사에서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이런 거 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,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얇고 넓은 지식과 또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, 또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직업이 적성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.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또 뭐 공부해야 하니까요.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마찬가지로 이 자유롭고 유동적인 시간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. 내 스스로 이제 이 시간 스케줄을 짤 수가 있죠. 이제 특히 메인 작가가 되면요. 그래서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그렇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이제 메인 언니가 그냥 막 아이들 데리고 와서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결혼과 또 출산,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다른 직업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이게 메인 작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, 반대로 서브 작가가 좀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. 그러면 또 이상하게 결혼 안 한 메인 언니는 결혼한 서브 작가를 좀 기피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어요. 이게 같은 여자라서 더 이해해 줄 것 같지만, 의외로 결혼 안 한 메인 언니들은 결혼한 서브 작가는 좀 잘 안 뽑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것도 케바케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몇 번 보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또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, 어느 정도 시간 조절과 또 나의 어떤 가정과 육아와 일의 그 균형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내 뜻대로 맞출 수 있다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어요. 솔직히 일반인이 어떤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방송 일을 하다 보면은 일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밀접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찐팬이라고 했는데, 뭐 박주원 씨나 또 제가 어렸을 때 그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을 엄청 좋아했었는데, 김강진 씨를 실제로 만났을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. 아니,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었던 분을 실제로 만난다는 게 뭔가 막 싱숭생숭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분이 정말 실제로도 너무나 순수하시고 되게 많이 좋으셨어요. 너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성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되게 좀 감동했었고 인상 깊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, 촬영하는 내내. 물론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. 뭐 그 인꼬부부로 소문난 부부였는데, 촬영하기 전부터 약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긴 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남자분이 불현듯 화를 내더니 그냥 자기 차를 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가시면 촬영이 안 되잖아요. 그 저 막 쫓아가서 붙잡았어요. 그런데 진짜 제 손을 이렇게 확 내팽겨 치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. 그 굴욕적인 그 상황을 제가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근데 우리는 잡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지금 촬영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촬영 장소까지 빌렸는데, 그때 대관료도 한 1,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가셨어요. 가셔가지고 촬영이 무산되고, 막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연예인인데 어쩔 줄 몰라서 막 미안해 하시면서 계속 우시는데, 그것도 막 그분 위로해드리고 중간에 껴서 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그 딴판의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. 뭐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는 그 소소한 기쁨은 방송 작가의 장점 중에 좀 그래도 비중이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다음으로는 그 타 직종으로의 전환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유동적인 편이에요.
그러니까 뭐 음식 프로그램 하다가 갑자기 이탈리아 가더니 돌아와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차린 친구도 있었고,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으로 가신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, 국가기관이나 뭐 공공기업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뭐 출판사나 여행사, 또 뭐 광고, 홍보, 마케팅, 대행사 이쪽으로도 많이들 가고,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뭐 플로리스트가 된 친구도 있고, 또 뭐 떡 만드는 그런 공방을 차린 친구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다른 직업으로의 직종 전환이 좀 유동적인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또 요즘에는 뭐 사람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. 뭐 직업이 두 개, 세 개, 네 개도 뭐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조금 부합하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건 좀 부수적인 건데, 어쨌든 이 직업을 하다 보면은 글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글 실력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막내 작가 때 뭐 그런 홍보 문구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뭐 자막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뭐 내레이션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이 글쓰기 실력은 꽤 향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많이 필요하잖아요. 뭐 내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실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글쓰기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좀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, 이거는 굉장히 좀 소소한 건데, 그 지방의 부모님을 사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 자식이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막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. 물론 뭐 부모님 입장에서야 자식들이 일을 하는 게 다 너무나 자랑스럽겠죠.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골 분들은 그 텔레비전 이라는 매체가 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은 항상 그거 본방 사수하시고 막 주변에 알리셨거든요. PD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화면에 뭐 약간 자신의 목소리를 살짝 넣는다든지 자신의 얼굴이 잠깐 나오게 찍기도 해요. 그거 보고 부모님 보시라고.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거를 또 PD님 효자컷 넣으셨다고 효자컷이라고 부르는데, 조금 뭐 부모님한테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 방송국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꿈의 공작소로 느껴지거든요.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. 뭐 방송 작가든 PD든 아나운서든 뭐 카메라 감독이든 기자든.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꿈이 모여 있는 그런 꿈의 공작소라는 기분이 들어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지만,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거만큼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 꿈의 공작소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